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장병님 오늘 엄청 잘하고 있나봐. 빨리 해보세요. 잔소리 말고 해보세요. 도와주러 어딜 나가려고 그래?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자존감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은 내 모습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갈등과 불화를 날려버리는 대화법, 바로 상대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가 협업의 긍정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자, 그러면 협업의 긍정 소통의 바로 시작점은 누군가와 만났을 때 인사를 잘해주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옆에 계시는 우리 장병님께 인사를 한번 해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게요. 반갑습니다. 세상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지금 인사를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도요, 말에도 온도가 있거든요. 대화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람과 말을 할 때는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되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듣는 순간 세상 호감이다라고 하는 인사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동그랗게 쓰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요. 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 군이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우리가 이 뇌가요,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들보, 그 뇌 안에 해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저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도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면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되거든요. 엔돌핀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긍정적 자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분 중에서요, 정말 긍정적 자아를 아주 잘 실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제 저희 엄마세요. 이분이요,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대화 양육법이 있으신데요. 부산분이세요. 아침에 애들을 깨우는데요. 8살, 제가 8살 맞이였고요. 밑에 남동생이 6살, 그리고 여동생이 4살이었어요. 아침에 애들을 정말 나팔수처럼 깨우세요. 따 일나라! 이렇게 아침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을 다 모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아침 해가 밝았지. 아이고, 오늘 날씨 엄청 실 좋다, 그지? 자, 엄마 말 따라하고 하루 시작한다.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이러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 애들이 셋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이러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날은 엄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내 오늘 별로 안 즐거워. 오늘은 말 안 하고 학교 가면 안 돼? 그럼 저희 엄마가 뭘 하시냐면요. 아이다 수양아, 오늘도 말하고 학교 가거라. 엄마는 네가 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말하다 보면 즐거워지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도 말하고 학교 가거래.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이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요. 19살 때까지. 아니면 애를 학교를 보내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 긍정적인 자아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엄마가 객관적 잣대로 놓고 보면 이분이 행복할 게 1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만 나오셨습니다. 남편이 계신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 생부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뭘로? 음주로. 술을 드시면 온 동네 그렇게 많이 알리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 아이들을 즐거운 표정으로 즐거운 인사로 아침을 깨우셨고요. 그리고 또 동네 분들을 볼 때마다 또 세상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친한 분인 것처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7살 때 어떤 분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지, 예.
어디 가십니까? 아유, 밥 먹을 때 됐지, 예. 냉면 드시려고, 예. 아, 맛있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엄마한테. 엄마, 저 아줌마 알아? 그럼 저희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른다. 오다 가다 몇 번 만났는데, 아니, 인사하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러니까 니도 어디 가면 인사 잘하고 댕겨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희 엄마의 사례를 드는 이유가요.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꾸려가시고 아이들을 양육하시다 보니까요. 저희 집 애들 셋 다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즐거울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강의 주제가 긍정의 협업의 긍정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자, 그러면 협업이란 뭘까요? 다 같이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협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긍정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긍정이 들어가고 협업이 들어가는데 이 긍정이란 어떤 걸까요? 밝은 거. 일단 긍정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긍정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긍정적 자를 망치는 6가지 부정적 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기 전에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 사람이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은 어디에 있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찾아다니는 이분의 자아에는 이분의 내면에서 사랑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행복과 멀어지게 만드는 내 안의 또 다른 자아. 자, 그러면 보실게요. 첫 번째, 내 안에 부정적 자아를 만드는 거 이겁니다. 네, 바로 범담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누가 자리에 없기만 하면 아까까지만 해도 야, 너 피부 완전 좋아졌다. 그 머리가 자르고 나니까 훨씬 더 어려 보이네. 이렇게 세상 앞에서 친한 것처럼 칭찬을 하다가 자리에 없는 순간 이 친구 숫자 참 되게 눈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험담을 하는 순간요. 우리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해마가 있는데 여기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뭔가 험담을 하게 되면 배설이 되는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 자아를 만드는 요인은 이거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돈 벌어야지. 예, 우리 장병님들은 어떠세요? 미래에 나는 이 정도의 돈은 벌고 싶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목표를 돈 하다 보면 우리의 자아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돈 벌어야 돼 하면서 예, 결국에는 다이어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의 자아에게 내일부터 벌면 돼. 이렇게. 다이어트도 늘 우리가 내일부터 한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자아를 망치는 부정적 자아,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비교하는 건데요. 어떠세요? 우리 장병님들은 비교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요즘 다양한 SNS들이 있는데 그 SNS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여행 간 친구들을 보며 스위스에 갔네, 쟤는 쌀국수를 먹으러 베트남에 갔네.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는 걸까? 이러면서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나의 긍정적 자아를 망치는 원인은 이거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장병님들 좀 우울해지거나 좀 기분이 다운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집에 나가 있어. 혼자 있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집에 혼자 이렇게 틀어박히신 적 있으세요? 더 우울해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울리면서 우리가 상생하게 되는 건데, 앞에 우리가 협력이라는 단어를 보셨잖아요. 서로 함께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상생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를 평생을 용납할 수 있는 길인데, 사실 이제 틀어박혀 있다 보면 더 우울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5번째 부정적 자아를 만드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자, 제목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얼굴로 어딜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며 나를 점점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존심만 센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볼게요. 자, 6번째 이겁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환에 놓여진 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가야 우리가 새로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모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내 안에 긍정적 자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 자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뇌세포의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긍정적 말을 했더니 긍정적인 삶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직장 다니면서 정말 듣기 싫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회사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자, 어떤 말들이었나요? 예,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정말 결정타인데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과업을 주고 그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역시 뭐 김상병은 일처리 이 모양으로 할 줄 알았어,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하 직원들, 실제로 우리가 팀 내에서도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어디에서든 있지 않습니까? 자, 부하 직원을 잘 따르게 하는 대여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말이 4가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뭔가요? 최고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 네. 그 다음 2번째. 자, 역시 옆에 계시는 장병님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질게. 네. 내가 책임질 테니 한번 해보게. 네. 자, 그리고 3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장병님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잘했어. 수고했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또한 상생할 수 있는 더 큰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서 저희 엄마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 힘들다 치면 저희 엄마가 이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화이팅 하자 그러고 아자 그러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2019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란 어떤 모습으로 긍정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면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지? 하는 순간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보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잘 되지 않은 내 모습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나아가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에 직면을 하고 난 다음에 대처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부족했으니 이걸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되겠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AI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도 부정적 자아가 있을 수 있죠.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자존감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잘 다독이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부정적인 모습도 내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긍정의 힘은 자연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결과를 이루어내는 순간은 사실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수히 반복하는 과정 때문에 굉장히 힘은 들었지만 결과를 이뤄내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찰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간과 순간, 과정과 과정이 모여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고 힘들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결과만을 두고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두고 살게 되면 사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뤄나간 과정이 중요한 거죠. 아, 내가 이만큼은 해왔네. 앞으로 좀 더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여기 또 하단에 있는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정신과 교수님들이나 정신과 의사분들을 많이 만나 뵐 자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환자분들과 한결같이 이제 나누는 내용의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본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본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그 기복을 견뎌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러브 유어셀프와 러브 마이셀프는 이런 겁니다. 자, 역시 또 하단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 삶을 사랑하자. 이것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한 타인과 더불어서 상생하고 그 상생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협업의 긍정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이기는 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또 외쳐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주먹 불끈 쥐고 난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보실까요? 난 잘할 수 있어. 하는 순간 뇌에서 착각을 합니다. 아, 이 장병님 오늘 엄청 잘하고 있나봐 라고 하면서 엔돌핀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자아, 단단한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긍정적 자아, 단단한 자아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거든요. 따뜻한 봄햇살처럼 이렇게 따뜻한 일들만 많으면 좋을 텐데 살면서 태풍이가 몰아치기도 하고요. 태풍이 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혹을 이겨내자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파장이 되고 있는 큰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보호하자고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야, 오늘 우리 학교 가지 말고 땡땡이 칠까? 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나를 이겨내려면 내가 유혹을 이겨내자라고 늘 외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부와 성공을 꿈꾸는지 늘 나의 자아에게 물어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장병님들도 직장 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리액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액션의 3가지가 이건데요. 자, 리액션의 3가지. 첫 번째, 고개 끄덕여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박수치기. 박수치기 한번 해보시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까지 한번 쳐보실게요. 네.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탄하기입니다. 와,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야, 이렇게. 이게 바로 리액션의 3종 세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협업의 긍정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요. 갈등과 불화를 날려버려야 협업의 긍정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등과 불화를 날려버리는 대화법, 바로 상대방을 네테르 하는 겁니다. 네텔이라는 것이 라벨 효과라고 해서 상대방을 그 라벨 안에 넣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인생을 롱런하시는 분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협업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지경을 넓히는 우리 장병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다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트러블 같은 게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살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저희 그 심리학에서요.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상대에게 더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무언가를 부탁하라라는 심리학 법칙이 있는데요. 3가지의 그 법칙을 규정하고 조금 편치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유지하는 편인데 먼저 조금 다소 편치 않더라도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줍니다. 첫 번째, 네, 마음의 규정을 두고 가는 거죠. 질문하라입니다. 진정한 소통은요, 일단 마음을 먼저 열어주는 건데 내가 먼저 물어봐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번째, 일단 어떤 경우라도 칭찬을 찾아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3번째, 그가 조금 약간 대문대문 하더라도 리액션을 해줍니다. 이런 지루한 반복이 겹치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도 내 편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사람을 규정짓고 이 사람은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인간관계를 더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다가가 보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지루한 반복을 겹치다 보면 결국에는 내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혼자서 스스로 우울하거나 그런 생각이 많고 복잡한 시기일 때 이런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염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염될까 두렵기 때문에 일단 나 혼자 차단하고 집에 있자.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우울할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사실은 그 우울한 자아를 다독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장병님들 단 한 분이라도 우울증에 걸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내 자아를 잘 다독일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복한 자아를 만드는 나의 긍정적 자아를 막는 5가지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문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 내 감정이 이렇게 우울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나의 일부야. 그리고 다시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편들을 세우면서 스트레스 불출구 그리고 더 이상 우울해지지 않는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투가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텐데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너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야, 어떻습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드는 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저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한마디 더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신뢰감 있는 존재를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가 빛나는 3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관계의 문을 여는 대화법 3가지 이겁니다.